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사람을 믿었고 잘해줬고 내 마음을 다줬는데 어느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처만 남았던 일. 나만큼은 예외일 거라 생각했던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줄은 몰랐죠.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볼게요. 50대 중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함께 일하는 후배에게 장사 노하우를 전부 알려주고 손님까지 소개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후배가 근처에 똑같은 업종의 가게를 냈습니다. 형님 가게보다 더 싸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기존 단골들까지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아니면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걸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꿰뚫듯 말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는 것은 스스로 상처 입을 준비를 마친 것과 같다. 왜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될까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도움을 받을 땐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게 되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다 결국 만만한 사람이 된다. 너무 많이 주면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왜 이번엔 안 해줘요? 라고 따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인간을 모두 의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뢰는 주되 검증 후에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전 재산을 맡기진 않죠.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마음 전부를 내어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관계에 틈이 생기면 더 깊은 실망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믿음은 신중하게, 선의는 선까지.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내 기대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상처는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환상이 깨어질 때 찾아온다. 오늘 그 믿음 혹시 환상 위에 세운 건 아니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지 마라. 혹시 이런 상황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냥 내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상대가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면서 분위기가 얼어붙는 순간 말꼬리를 잡고 목소리를 높이고 결국 말이 아닌 사람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 드는 생각, 아, 이건 대화가 아니구나, 싸움이구나.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볼게요. 60대 남성 A씨는 설날 가족 모임에서 조카와 함께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의견 교환이었지만 어느 순간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조카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남겨진 가족들 사이에도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 해 이후 조카는 명절에도 얼굴을 잘 비추지 않았다고 해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진흙탕에서 돼지와 싸우는 것과 같다. 돼지는 즐기지만 당신은 더러워질 뿐이다. 왜 우리는 그런 사람과 말싸움을 하게 되는 걸까요? 억울하니까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내 말을 이해할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이기고 싶고 우위에 서고 싶은 감정만 남은 거죠.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결국 돌아오는 건 반박, 왜곡, 감정 공격뿐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강조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 논쟁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말 한마디면 상대는 더 이상 붙잡고 늘어질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왜냐고요? 흥분한 사람은 상대가 같이 흥분해야 신나거든요. 혼자만 감정적으로 달아오르다 보면 결국 스스로 흥미를 잃고 빠져나갑니다. 논쟁은 감정 소모만 남깁니다. 끝나고 나면 괜히 말했다, 그냥 넘어갈 걸 하는 씁쓸한 후회만 남게 되죠.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무례한 사람과 논쟁하지 마라. 그 사람은 진실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을 무너뜨리고 싶을 뿐이다. 내 감정과 품위를 지키는 것, 때로는 그게 가장 현명한 승리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라.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게 항상 먼저 떠올라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남들 눈치 때문에 망설였던 순간, 또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 나이에 뭘 시작해 그렇게 스스로를 주저앉혔던 순간,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볼게요. 60대 여성 B씨는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직장 한 번 제대로 다녀본 적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었대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미술이야? 시간 아깝게 그런 건 왜 해? 그 말을 듣고 붓을 쥔 손이 뚝 멈췄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 살지만 그 시선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 정말 그렇습니다. 남들은 나를 판단하고 간섭하고 참견하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 그 시선들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진 않죠. 그렇다면 왜 그토록 신경 쓰며 살아야 할까요? 자식은 결혼했냐? 형편은 좀 나아졌냐? 노후 준비는 됐냐? 쏟아지는 말들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자꾸 뒤로 밀려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의 인정은 찰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스스로에 대한 존중은 평생 간다. 맞습니다. 지금 타인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춘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결국 나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내가 무너졌을 때 옆에 있어줄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시선에 내 인생을 걸 이유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 길이 진짜 내 길이라면 지금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크게 상처받는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나를 가장 잘 알고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제일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상처받는 건 금방 잊히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오래, 아주 오래 남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볼게요. 한 5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시기를 버티며 후배 한 명을 유난히 챙겼다고 해요. 야근이 많은 날엔 밥도 사주고 실수해도 감싸주면서 넌 내가 믿는다. 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사고과가 결정되는 시기에 그 후배가 상사에게 그를 험담한 걸 알게 됐습니다. 자기 실수는 늘 남 탓으로 돌려요. 업무 효율이 좀 떨어지시는 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배신은 멀리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된다. 왜 가까운 사람이 더 쉽게 등을 돌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뢰가 쌓인 관계일수록 상대도 나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었던 믿음과 친절은 시간이 지나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깨어졌을 때 사람보다 내가 가졌던 환상에 더 실망한다. 참된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상대가 어려울 때는 함께 있어주면서 내가 힘들 땐 등을 돌린다면 그 관계는 진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적으로 얽히기 전에 한 발짝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주되 기대는 줄이는 것. 그게 관계에서 덜 아프게 사는 방법일지 모릅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될 때 드러난다. 흔히들 말하죠.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잘 될 때, 내가 조금 더 나아졌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게 관계의 진짜 민낯을 드러냅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볼게요. 40대 초반 남성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 15년 만에 드디어 승진을 했고 회사 안팎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료 몇 명이 슬그머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줄고 연락도 뜸해지고 어딘가 미묘한 벽 같은 게 생긴 느낌이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뒷말도 들려왔습니다. 쟤는 진짜 운 좋은 거야. 요즘 잘 나가더니 사람이 좀 달라졌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싶었어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위로하는 건 쉽다. 하지만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건 어렵다. 공감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힘들 땐 위로도 많고 조언도 많지만 내가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곤 하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친구였던 게 아니라 비슷한 처지였던 거구나.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진짜 친구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잘 될 때도 변함없이 웃으며 박수 쳐주는 사람. 생각해보면 내가 바닥에 있을 땐 누구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라가 있을 땐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오히려 드뭅니다. 그건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진짜 친구는 내 성공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내 기쁨에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인생에서 이미 큰 행운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 속으로 질투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내 삶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물음에 예 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진짜 친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때론 기대하고 또 실망합니다. 사람을 너무 믿었다가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다치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뒤로 미루기도 하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나?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볼게요. 50대 여성 한 분이 어느 날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요. 결국 힘든 건 나더라고요. 결혼하라는 말, 애는 언제 낳을 거냐는 말,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이젠 편하게 살아야지 라는 말. 그런데 막상 그 시간에 아무도 옆에 있어 주진 않더랍니다. 그분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하려고요. 나도 내 인생 살아봐야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당신 스스로의 삶을 살아라. 세상은 언제나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 나이에 왜 그러냐.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은 결국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삶은 내가 꾸리고 내가 견디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나 자신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산 사람은 그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더 이상 남들의 눈치를 보며 내 삶을 미루지 마세요. 더 늦기 전에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길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오늘 그 첫 걸음을 내디딘다면 당신은 이미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당신에게 조용히 건네고 싶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이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평온이 깃들길 바랍니다.